일단 너희들이 문제를 좀 보면 알겠지만 기본적으로 어느 단원이든 쉬운 문제와 고난이도 문제가 있어. 근데 여기서는 서술형 문제가 꼭 출제가 돼. 자기 학교에 가서 서술형으로 나온다 생각하면 서술형 문제를 좀 생각을 해도, 그래서 내가 너희들한테 서술형을 직접적으로 보진 않아. 지금 시험 기간 전이 아니기 때문에. 근데 서술형을 풀기 위해서는 뭐를 많이 알아야 되느냐 이거야. 사건의 시점을 잘 봐야 돼. 사건의 시점. 우리는 지금 과학자들이 얘기는 허구한 소설책을 읽고 있는 거야. 알았어? 근데 그 소설이 거의 픽션이 아니라 팩트를 기반으로 한 소설이라는 거야 이게. 그러면 어느 시점에 어디까지의 사건이 일어나고 그 다음에 어느 사건에서 어떠한 결정적인 일들이 벌어지는가를 찾아야 돼. 그런 의미에서 1번 그리고 뭐 2번, 3번, 4번 여기는 모든 친구들이 다 맞췄어 이 문제를. 알았어? 그러면 기본적으로 빅뱅 이론을 알고 있다는 얘기야. 빅뱅이 뭐냐? 자, 질량 보존의 법칙에 의해서 어느 한 점에서의 우주가 생성이 되면 지금까지 이어오는 동안 질량은 변하지 않았다. 이건 기본이야. 근데 반대로 우주는 점점 커지고 있거든. 그럼 부피가 팽창했다는 뜻이고 그로 인해 밀도는 준다. 여기서 중요한 거, 부피가 팽창을 하면 온도는 떨어진다. 반대로 부피가 수축하면 온도는 어떻게 될까? 그래, 그것도 알고 있어. 부피가 수축하면 온도는 올라간다. 이건 지금 너희들의 수준에서는 외우는 게 좋아. 알겠지? 수축하면 위치 에너지가 감소하는데 이런 말이 써 있어. 책에는 위치 에너지가 감소하기 때문에. 근데 에너지는 보존이 되는 거야. 절대 사라지거나 생성되는 게 아니다. 그냥 습관적으로 쌤이 자꾸 얘기하면 당연히 그렇다 하라고. 그죠? 당연히. 그지? 민기야, 우리 어른을 보면 인사해야지. 네. 당연히 그런 거야. 그래서 태어날 때부터 니네가 아기 때부터 응애응애만 했지. 그지? 나오자마자 어머님 안녕하세요 이렇게 인사 안 했잖아. 근데 커가면서 자연스럽게 그렇게 되는 것처럼 그냥 지금은 자연스러운 게 중요해. 뭔가 하려고 덤비지 마. 근데 때릴 거야 덤비면. 알았지? 다시 팽창하면 온도는 어떻게 되고? 떨어지고 늘어난다. 부끄럽다. 몸무게니? 너 키가 몇이냐니까 300g 뭐 이런 거라 과학적인 사고를 하자. 부피가 팽창하면 온도는 떨어지고 부피가 수축하면 온도는 올라간다. 내부 온도가. 됐지? 네. 그러니까 지금 우주가 빅뱅하면 온도는 떨어지게 돼 있어. 됐지? 온도가 떨어지면서 어떤 일이 생기나 각각 입자들, 우리가 보통 말하는 입자라고 불리는 것들이 결합을 하게 돼. 그러니까 그들은 원래 인력이 있었던 거야. 그 힘이 있었다고. 그거는 이제 학교에서 선생님들이 알려줄 거야. 강힘이 있었고 그 다음에 약힘. 알죠? 강한 핵력, 양력, 이렇게 전기력, 중력 이 네 가지 힘이 존재했다라고 우주학자들은 얘기를 해. 근데 그런 힘들이 온도가 너무 우주 초기에는 높아서 힘을 발휘 못하다가 온도가 자꾸 떨어지면서 나타나기 시작하는데 제일 먼저 나타난 힘이 뭐라고? 강력이었어. 그 다음에 전기력, 그 다음에 양력, 그 다음에 중력이 지금부터 나타나는데 중력장 운동을 배우고 있는 거야. 알겠니?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왜 이런 힘들이 본디부터 있었는데 왜 나중에 자꾸 나타나기 시작한지를 잘 봐. 온도가 떨어져서 그래. 그래서 내가 이 비유를 뭐로 했어? 니네가 굉장히 바빠. 굉장히 바쁘면 사랑을 할 시간이 있을까? 없어. 그지? 그렇게 바빠도 뭐 결혼을 하고 하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어. 근데 그럴 확률이 떨어지는 거지. 너무 바쁘니까. 얼굴 볼 수도 없고. 근데 좀 시간이 남아. 그러면 이제 여유가 생기는 거지. 그러니까 온도가 높을 때가 바쁠 때라고 생각하면 돼. 온도가 떨어지면서 입자들 운동이 천천히 속도가 느려지면서 서로 이제 힘으로 인해 결합을 하게 되고. 그래서 우리는 어디까지 오냐면 마지막에 가면 물질을 배우는 거야. 물질. 알았지? 지금은 다 지금 원자 핵이며 원자를 배우거든. 물질을 배운다. 물질은 뭐뭐 있다고 그랬냐 내가? 안 알려줬나? 뽀뽀해달라고? 다시 딴 거. 물질 그건 상태고 순물질, 혼합물 이런 걸 물질이라 하잖아. 중딩 때 배우잖아. 근데 우리가 배워야 될 거 니네가 나중에 이제 2학년에 가서 과학을 만약에 자연계 학문으로 진출을 한다면 우리는 물질 정도는 알고 있어야 돼. 순물질은 뭐뭐로 나눈다? 원소와 화합물로 나누는데 니들 화학식 자꾸 써있잖아 거기에 책에. 그치? 앞으로 이제 지금은 화학식을 못 봐.
원자 기호만 볼 거야. 원소 기호만. 근데 그것들이 뭉쳐서 물질이 되거든. 그럼 니네 이것만 기억해. 지금 배우는 건 니네 물질이야, 물질 아니야? 물질이 아니야. 물질인 애도 있어. 그거에 대한 오늘 궁금증은 해소해라. 물질은 끓는 점이 있고 녹는 점이 있어. 그리고 볼 수도 있고 색깔을 구분할 수도 있어. 물론 무색 무취의 기체들도 있겠지만 대부분 우리가 말하는 물질들은 그 성질이 뚜렷하게 있어. 그런 것 중에 하나가 니네 보고 있는 것 중에 헬륨이야, 헬륨. 니네 헬륨 뭐 예능에서 많이 쓰이지. 목소리 뭐 이상하게 나오잖아. 그게 헬륨 가스거든. 마시면 죽어 안 죽어? 야, 죽으면 그걸 마시게 하겠냐 사람들이? 안 죽지. 다만 성대에서 공기의 울림에 의해서 너희들 목소리가 들리거든. 이렇게 선생님 울림은 지금 상당히 화장을 길게 합니다. 그런데 자꾸 이렇게 얘기하면 노래가 높지? 화장이 짧아진 거거든. 그지? 이렇게 성대가 공기를 가지고 울려서 목소리를 결정하는데 그 공기의 흐름을 헬륨으로 바꿔버리면 목소리가 되게 얇아져. 죽지 않는다는 얘기야. 이런 게 물질이라고. 헬륨은 혼자 일원자인데도 물질의 특성을 낼 수 있어. 이런 애들이 다음 시간에 배우는 주기성이야. 주기율표 18조. 알았지? 우리는 그 물질을 배우기 전에 원자를 배우게 되고 지금 이런 원자가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기원을 보는 거야. 본 사람 아무도 없어. 그러다 보니까 어떡하겠어. 이들이 이 이론에 대한 각 발생 시점에 대한 질문을 무지하게 한다고. 1번은 전반적인 문제야. 빅뱅 이후에 감소하는 거 그러면 이제 일정한 거 누구냐 1번에. 기억니은 디귿 리을 중에. 질량이지. 질량은 일정하잖아. 그게 출발이야 항상. 질량은 일정한데 우주의 크기는 어떻게 된다고 했어? 커진다고 그랬지? 그러니까 밀도는 기억 어떻게 할게요? 줄겠지. 그리고 부피가 커지면 온도 어떻다고 그랬어? 떨어진다고 했지. 이런 걸 묻는 질문이었다. 그랬지? 답은 3번이고 두 번째 문제도 100% 다 맞췄어. 우리 두 번째 문제 그림을 먼저 봐봐. 이 그림은 원자 핵이냐 원자냐? 원자야. 이거 잘 봐. 이 그림이 되게 중요한 게 원자 핵인지 원자인지를 잘 봐야 돼. 원자 핵이 만들어지는 사건은 3분이야. 우주 폭발 3분 안에 핵이 만들어지고 지금 너희들이 보는 전자가 속박되는, 그러니까 원자와 원자핵의 차이는 뭐냐면 이런 거라고 보면 돼. 우리는 원자라고 하는 것은 말이다, 전기적 특성으로 구분하는 게 제일 좋다. 알았어? 원자라고 하는 건 핵이 있고 주위를 돌고 있는 누가 있다. 한 번에 안 되면 얼굴이 막 변해요. 어우, 괜찮아요. 원자를 우리가 X라고 쓰잖아. 원소 기호를 X. 그지? 그러면 이것도 표시하는 번호 잘 봐. 이제 다음 시간에 배우겠지만 미리 배워. 이 아래에 쓰는 이 Z라고 하는 G라고 하는 저거, 이 값이 원자 번호란다. 그런데 이 원자 번호는 모즐리라는 과학자가 발견을 했어. 20세기 초반에 발견했거든. 이건 양성자의 숫자야. 우리 양성자를 기본입자라고 한다. 안 한다. 그렇지. 양성자는 엄연히 기본입자가 발견되고 그 기본입자의 강력 때문에 만들어진 입자야. 알았지? 그러니까 어쩌면 두 번째 사건에 해당되는 애야. 다운이라는 쿼크가 강력에 의해서 합쳐진 거지. 그런데 이 양성자의 숫자와 누구 숫자가 같냐 봤어? 얘의 숫자가. 전자. 이 숫자가 같다는 걸 명심해. 그래서 내가 이렇게 얘기할 거야. 이 원소는 몇 개의 양성자를 갖고 있어? Z 개. 기잖아? 그럼 몇 개의 전자를 갖고 있지? Z 개. 자, 그럼 여기다 쓰는 건 뭐다? 이거를 질량수라고 얘기할 거다. 왜 뒤에다 이렇게 수를 붙이는지는 우리가 이제 가짜로 쓰기 때문에 그래. 원자량 얼마로 잡아? 원자량은 정수 값으로 따지게 되거든. 근데 양성자를 1로 놓는 거야. 무조건 알아도. 양성자가 질량이 1이라는 뜻이 아니야. 원래 굉장히 작은 숫자. 1.673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24승g이라고 했지. 영상 보면 나오지 그게. 외울 필요는 없어.
그걸 쓰기 귀찮으니까 과학자들이 걔를 일로 나와버린 거야. 화학에서는 중성자도 일로 놓는다고. 됐지? 그래서 질량의 숫자라는 건 그냥 양성자의 숫자에다가 질량이 1대1로 우리가 그냥 상대값을 정해버려. 누구 숫자? 이렇게 된다고. 그래서 너희들 고등학교 2학년에 가서 2단원에 이게 나오거든. 근데 선생님이 이걸 외우라고 안 하거든. 이걸 그릴 줄 알면 돼. 잘 봐봐 얘들아. 예를 들어 볼게. 1번 수소 2자리가 있어. 이 중수소다. 그럼 해석해봐. 양성자 몇 개? 중성자. 전자. 그렇지. 그러면 선생님은 얘를 이렇게 그릴 거야. 봐. 이런 걸 뭐라고 부른다고? 벤다이어그램이라고 해. 뭔지 알겠니 이게 지금? 요 세 개의 구역은 양성자, 전자, 중성자를 표시하는 거야. 그럼 이 중에 누가 시계 방향으로 이렇게 도는데 누가 중성자야? 몰라도 된다는 거다. 알았냐? 그냥 중성자 몇 개라고 해야 돼? 양성자는? 전자는? 이렇게 보면 된다고. 그러면 이런 수소도 있었지 얘들아. 이런 걸 삼중수소라고 해. 그치? 그럼 얘는 어떻게 그릴까? 자, 봐. 그리는 요령을 잘 봐라. 내가 이렇게 썼어. 숫자 얼마가 중성자야? 그렇지. 그렇게 보는 거야. 오, 가만히 보니 이거는 중성자가 어디 칸인지 모르겠지만 이건 금방 알지. 다시 하나 볼게. 얘도 헬륨이 될 수 있어. 만들어질 수 있다고. 그러면 선생님이 이렇게 그릴 거야. 이렇게. 잘 봐. 누가 중성자야? 그렇지. 이렇게 했을 때는 괜찮은데 뭔가 세 개 숫자 중에 하나 다른 게 무조건 누구다? 중성자인 거야. 왜 나머지 두 개는 왜 같아야 돼? 이것 때문에. 원자니까. 이해 갔어? 네. 이 그림만 그릴 줄 알면 문제 다 풀려. 그럼 이거 한번 볼래? 이거 봐. 뭐라고 써야 돼? 그치? 얘랑 같이 공통점이 뭐니? 둘다 똑같은 개수를 가지고 있어요. 그런가 똑같아. 그 공통점이 1대1 그거 말고 공통점. 바로 질량수가 원자하고 내렸대. 네. 이거야. 이거 잘 알아도. 니네 1번부터 20번부터 가만히 보면 이런 애들이 짝수들이 많아. 던져볼까? 8번이 누군지 몰라. 그지? 누구야? 잘 모르겠어요. 8번이 누군지 모르는데 걔 원자랑 만날까? 이게 센스라는 거다. 16이야 16. 두 배수라니까? 그럼 이거 뭐라고 써야 될까? 888 이거야. 10번이 누군지 몰라. 원자량 얼마일까? 20. 그럼 뭐라고 써야 될까? 17 이거야. 내가 지금 뭘 말하는 거냐면 니들한테 암기를 하는 거 좋아. 그런데 다른 아이들하고 똑같이 암기해서 똑같은 성적을 낼 거면 여기 외우냐고. 뭔가의 규칙성을 찾을 수 있도록. 그게 자연계열이에요. 어떤 사건의 규칙성을 찾으면 다른 애들보다 이해도가 한참 높아진다. 알겠니? 지금 너희들한테 보여주는 거야. 그렇다면 내가 그냥 이런 애를 그냥 툭 던질게. 얘가 누군지 모르는데 이래. 자, 어떻게 써줄까? 나는 너희들하고 약속을 할 거야. 출제자는 지 멋대로 줄지 모르는데 봐라. 난 왼쪽을 양성자로 놓고 오른쪽을 전자로 놓고 가운데를 중성자로 놓을 거야. 그럼 얘는 뭐뭐로 그려지겠다? 11, 11? 아, 부끄럽다. 12 이렇게 되겠지. 더하기도 안 되지, 그지? 이해 갔어? 그럼 너희들은 이제 뭐라는 거야? 세 개의 구역 중에 다른 하나는 무조건 누구다? 중성자라는 걸 알았고, 이렇게 딱 1대1인 애들은 거의 질량수가 원자분의 2배라는 것도 하는 거야. 알았니? 그냥 이거는 너희들한테 알려주는 거야. 선생님이 어떻게 공식을 이용하지 않고 숫자나 수열을 파악하는 요령이 있다는 걸 보여주는 거거든. 지금 이렇게 그려질 수 있는 애들이 언제 만들어졌냐는 게 되게 중요해. 우주 빅뱅 언제? 그렇지. 38만 년. 그리고 헬륨하고 수소만 만들어진 걸 명심해. 38만 년일 때 이게 비로소 완성이 된 거야. 오 봐봐요. 이거 어떻게 써요?
근데 이거. 얘를 오호! 이거다. 얘밖에 없어요. 얘가 뭐가 없다. 그렇지. 그렇게 보는 거야. 이해 갔어? 네. 그러니까 이런 애들이 우주에 제일 많다고. 알았니? 그 다음에 얘가 많은 거야. 이해 갔지? 그러니까 그런 식의 이런 것들이 이루어졌을 때 그게 38만년 이거야. 그러니까 어떤 그림에 대해서 사건을 정확히 알아야 돼. 그 38만년 전자가 핵에 끌려온 그 시대 상황을 설명해봐. 밝은 우주의 시작이야. 그때 나온 빛이 뭐라고? 우주 배경복사다라고 합니다. 우주 배경복사. 이해 갔지? 그거 하나 몰라갖고 날아간 애들 많아. 수민이라고. 배경복사 하나 몰라갖고 뒤에. 그것 때문에 틀린 게 다지 너는. 딱 보니까 그러더라고. 스펙트럼. 복사. 이것만 날아간 거야. 그러니까 너는 네가 모르는 걸 정확히 한 거지. 그럼 그 다음은 문제 풀 때 쉬워지겠죠. 아셨어요? 그래서 답은 4번이야. 3번 그 문제를 모르는 거야. 그림을 잘 봐봐. 3번 딱 보면 빅뱅이 일어나고 어디까지가 중요하느냐. 거기 보면 A, B, C, D 순서 있지. 이 문제가 제일 중요하다. 얘네가. 이게 역사니까. 결국은 거기 보면 어디가 우주 배경복사냐 봤더니 D야. D. D가 바로 우리가 배우는 지금 원자가 형성된 거고. 그럼 선생님 그림은 이렇게 그리는데 잘 보세요. 그림은 이렇게 그리는데 이 그림을 찾는 게 중요한데 이거 무조건 누구냐? 아니 그게 아니라 핵 중에 누구? 양성자인 걸 어떻게 알았어? 이거 있으니까. 이거 누군데? 양성자와 전자수. 이거 얘 그린 거라고 내가. 그럼 얘를 어떻게 표현해? 1번 수소 1자리는 맞는데 그치? 전자 없지? 그걸 이렇게 씁니다. 이게 이거야. 알겠어? 얘는 어떻게 쓰고? 이렇게 쓰고. 그래서 너희들이 이걸 뭐라 불러? 이온이라고 부르는 거야. 이온. 전자가 없는 애를. 이해 갔지? 근데 얘와 얘의 차이가 뭐의 의무라고? 앞으로 모든 과학의 과학의 기본은 뭐다? 전자다. 알았냐? 굉장히 중요하다. 너희들 나중에 화학 시간에 들어가거든요. 화학은 뭐의 합리냐? 그럼 무조건 전자의 합리라고 돼. 다 풀려. 알았어? 커다란 걸 치고 가는 거지. 화학 변화는 전자가 움직인 거야. 명심해. 알았어? 중학교 때 그냥 외웠지? 뭐 연소 화학 변화 이런 거 외웠잖아. 전자가 움직이는 게 무조건 화학 변화다. 고로 얘하고 둘이 보면 얘가 얘로 가든 얘가 얘로 가든 무슨 변화다? 그래 화학 변화야. 알았지? 무슨 말인지? 자꾸 익숙해지라고. 출제자가 뭐라고 질문하는데 니네가 기본적인 신념만 있으면 어떤 것든 다 풀 수 있어. 그러니까 봐. 여기까지 만들어지는 게 몇 분 안에 일어난 거고? 3분. 여기까지 만들어지는 게 몇 시간? 38만 년. 이때부터 우주는 밝아졌다. 빛이 자유롭게 움직여서. 그 빛을 뭐라 그런다? 우주 배경복사. 이거 몇 켈빈인데? 그렇지. 3000켈. 이것까지 외워야 돼. 알겠지? 그럼 이때부터 38만 년이 우주가 3000인데 지금 136억만 년이 지나왔다. 온도가 어떨까 이거다. 떨어졌겠지. 그게 2.7켈빈으로 그런 거야. 알았어? 구체적으로 이런 숫자는 시험 보기 전날 공부하는 거야. 항상. 지금은 전체적인 걸 보는 거다. 알았지? 그래서 기억, 양성자, 중성자는 물질을 이루는 기본 입자다. 이런 거 조심하라고. 한글. 기본 입자는 쿼크랑 렙톤. 쿼크와 경입자 이렇게 부른다. 렙톤. 쿼크와 경입자. 쿼크는 6개 있다고 그래서 너희들은 업, 다운만 배웠잖아. 쌤한테. 그리고 그 경입자 중에 누구도 포함된다? 모든 과학의 기본, 그래 전자도 포함되는 거야. 알았지? 네. 그러니까 우리는 이런 원자 여기 봐. 요 셋 중에 기본 입자 누구야? 그렇지. 그런 거. 서울 애들만 나왔어요. 대전 애들은 아직 안 나왔거든. 기억, 니은, 디귿 이렇게 써놓고 원자 그려놓고 이런단 말이야. 기억, 니은, 디귿. 기억은 양전하를 띄었다. 그럼 후원이 누구야? 양성자야. 그럼 이게 전자라는 얘기고. 기억, 니은, 디귿 중에 기본 입자는 누구냐? 니은이지. 죄다 틀렸어요. 그지 같은 거. 근데 한번 들은 애가 틀릴까? 안 틀려요.
그러니까 시험장에 들어가서 이거 바꾼 건데? 이러면 당황. 한 번씩 다 보고 가. 알겠지? 됐어. 그 답은 4번이 정답이 된다. 다음에 4번도 100%다 맞췄어요. 빅뱅 우주론에 대한 설명이야. 거기 한번 볼래? 5번. 보이냐? 네. 우주 크기는 커지지만 우주 밀도는 일정하다. 정상 우주론. 알았냐? 뭐라고? 정상 우주론. 아인슈타인. 이잖아요? 정상 우주론. 그냥 그렇게만 알고 넘어가세요. 자, 5번. 오답률이 25%. 한 명 틀렸다는 얘기, 한 명. 니네 중에 한 명. 자, 여기서 P가 양성자고 N이 중성자라고 했으면 너희들 A 잘 봐. A는 원자야, 이온이야? 내가 지금 어려운 말 했다, 그녀한테. 무슨 말 했냐면, 잘 봐. 얘 원자냐, 이온이냐? 이러니까 알 것 같지? 그럼 내가 이렇게 써볼게. 이게 얘거든, 그대로. 네. 원자냐, 이온이냐? 이온. 너희들은 뭐라고 배우냐를 교과서에서 핵이라고 배워요, 핵. 네. 핵만 있구나. 그게 이온이야. 핵만 있는 게. 알았니? 그러니까 지금 A는 누구라고 설명한다. 거기 써놔봐. 1번. 수소 2자리가 되는 거야. 맞지? 그리고 요거를 써줘야 돼. 그게 A다. 주위에 전자가 돌고 있지 않잖아. 됐지? 그러면 그 밑에 A 밑에 있는 얘는 뭘까? 얘는 실제 이렇게 쓴다 얘들아. 물리학을 가서 배우면 뭔 뜻이냐? 우리가 배운 대로 해석해봐. 원자 번호 몇 번이야? 없어. 양성이 없다는 얘기야. 근데 질량수는 얼마야? 중성자가 하나 있어. 이거 중성자야 그랬어. 얘네 저렇게 표현해도 쫄지 말라고. 그러면 결국 얘랑 둘이 만난 거 아니냐? 그러면 얘는 몇 개 있고 한 개 있고 프로톤 하나 있잖아. 그죠? 그 다음에 중성자가 몇 개가 되냐? 두 개가 되면 이제 질문. 얘는 원자냐 이온이야? 이온이야. 1번 수소 몇 자리? 3자리. 이렇게 쓰는 거야. 삼중수소다. 둘이 만나는 거야. 이렇게도 표현할 줄 알아. 알겠지? 그래서 지금 B는 얘가 되는 거야. 이해 갔죠? 다음에 이제 B 밑에 누가 달려와요? 얘가 달려와서 붙죠? 얘가 달려와서 붙잖아. 근데 얘는 누구야? 얘잖아. 키지? 그럼 둘이 붙으면 뭐가 되니? 거기 써있는 대로 양성자가 2개고 중성자가 2개야. 그럼 몇 번? 2번 양성자 숫자가 2개니까. 그리고 질량수는 4고. 그러면 얘가 헬륨이란 말이야. 헬륨. 근데 얘가 원자가 아니야. 이렇게. 이해 갔어요? 오케이? 그러니까 이 표시는 누구 때문에 쓰는 거야? 전자야. 자, 이렇게 해석하지만 중성자가 2개 많아요. 틀린 말이냐? 맞는 말이야. 중성자가 2개 많아. 누구보다? 전자보다. 하지만 너희들은 앞으로 전자로 해석해라. 얘는 전자가 2개 부족한 애다. 알았지? 왜? 전자만 움직임이 가능한 걸 니네가 보고 있는 거야. 핵은 양성자와 중성자가 잡고 있는 이 핵을 강력이라고 하거든. 강력은 힘 중에 제일 세요. 알았지? 이걸 부시려면 뭐밖에 없어? 핵 분열. 원자 폭탄밖에 없다. 알겠지? 핵 붕괴. 알았지? 그 정도로 무너뜨리려면 엄청난 에너지가 있어. 그리고 니네가 보는 바와 같이 지금 이런 것들은 이게 3분 안에 이런 일들이 일어났구나라고 보면 되는 거야. 3분이야. 야, 내가 여기서 얘까지 만들어지고 있잖아. 더 일어난다고 해서 안 일어난다고 해서 더. 확 뽀뽀네. 여인이 너한테는 안 할 거야. 학생들한테 뽀뽀한다고 애들은 죽으려고 하거든. 더 커지지. 질량이 더 커진다 했잖아. 내가 3번 리튬 7도 있고 4번 벨륨 9도 있다고 그랬어. 근데 다시 붕괴된다고 했지. 왜 그랬다고 했어. 질량이 크면 불안정하다고. 그래서 내가 어떤 얘기했어? 중요한 얘기였지. 처음에 양성자와 중성자는 몇 대 몇으로 만들어진다 해서 처음에. 그래 1대1인데 왜 중성자가 줄어? 무거워서 그래. 그냥 알고 있으라고. 중성자가 무거워서. 근데 내가 그때 막 소점 셋째짜리 수까지 막 얘기하면서 잘난 척 했잖아 내가. 기억나냐? 1.673, 1.675. 근데 우리는 걔를 몇 대 몇으로 놓는다고? 1대1로 놓고 그냥 푸는 거야. 근데
실제로는 중성자가 0.002 정도 무겁다니까. 그 니네가 쿼크까지도 비교해봤잖아. 업보다는 다운이 좀 무겁네 뭐 이러면서. 그래서 걔가 다시 돌아간다고 그랬잖아. 온도가 떨어지면서 무거운 입자가 불안정하니까 양성자로 돌아가는 바람에 양성자 수와 중성자 수가 몇 대 몇이었다? 그렇지. 그게 누구랑 똑같은 말이야. 수소랑 헬륨이 질량비가 3대 1이란 말과 똑같은 말이라고 했다. 그거 안 나오길 바래. 근데 나오면 더 좋잖아. 니들한테는 그런 건 이해를 했으니까. 내가 맨날 할 거거든 얘기를. 왜 내가 어떻게 했어? 살 빼라고 했어. 그지? 사진에는 별로. 그죠? 왜? 불안정해집니다. 살이지. 알겠지? 자, 5번 틀린 사람 반성하고 2번이 답이야. 알겠냐? 헬륨 아니지. 누구겠어? 내가? 네. 2번이요? B가 양성자가 몇 개이니? 질량수가 3인. 질량수 하나 있지? 1번 수소 3이라고. 질량수가 3인 수소라고. 한글 조심하라고. 한글. 알았니? 자, 6번 역시 한 명 틀렸네. 자, 어느 시기에 일어난 변화다라고 했는데 왼쪽 그림은 무슨 뜻이냐면 왼쪽 그림은 전자와 핵이 따로 놀고 있어. 이게 온도가 높을 때야. 근데 오른쪽에는 그 전자가 붙잡혔지. 바로 오른쪽에 있는 그림이 빅뱅 38만 년 시점이야. 그렇다면 그 오른쪽 그림을 기점으로 그 이후 시대에는 빛이 직진을 하게 되는 우주가 밝은 우주야. 그 전 왼쪽 그림일 때는 불투명한 우주가 된다고. 투명한 우주, 불투명한 우주. 그게 38만 년 기점이야. 그리고 무슨 말이냐면 내가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왼쪽 우주일 때는 전자가 빛이요, 빛이 전자였던 거야. 알았어? 빛도 입자다. 알았지? 빛이 온도가 높아져버리면 전자가 될 수도 있고 전자가 빛도 될 수 있어. 그럼 빛이 직진을 못하니까 우주가 불투명한 우주인 거야. 그런데 그런 전자가 원자핵에 다 끌려 들어가 있으니 거칠 것이 없잖아. 빛이 직진을 하게 돼. 우주 모든 곳으로 쫙 퍼져나간다. 지금도 우리 지구에는 그 배경 복사가 계속 도착하고 있다라고 얘기해. 프리드만이 예측을 했어. 우주 배경 복사는 존재한다. 윌슨, 그지? 그 사람들이 발견했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에요. 여러분들이 이제 나중에 여기를 계속 읽다 보면 야 이런 거 어떻게 생각해냈지라는 게 혀를 끌끌 왜 돌려야 되는지 지금 아무것도 모르니까 오는 거야 그냥. 그래서 6번은 우주 배경 복사의 출현 과정을 보여준 그림이에요. 답은 5번입니다. 넘겨보세요. 내가 이걸 왜 앞으로 주느냐. 시험 보는 친구들 때문에 그래요. 자, 7번 2명 틀렸어요. 이거 어려운 문제에 속하죠. 여러분 7번 잘 봐요. 거기에 양성자와 중성자를 써놨는데 니네 양성자 셀 수 있지? 총 몇 개야? 양성자 총 몇 개야? 14개. 그럼 중성자는? 2개요. 몇 대 몇이에요? 그게 양성자 수와 중성자 수란 얘기예요. 근데 이것의 출발은 어디서 출발해요? 수소와 헬륨은 우주에 3대 1의 질량비를 가질 수밖에 없다 해서 출발해요. 수소가 더 많죠? 우주에 제일 많은 원소가 수소잖아요. 수소가 질량이 3이고 헬륨이 1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헬륨이 1이면 헬륨 원래 원자량 얼마였니? 헬륨 원자량 4였단 말이야. 그럼 3대 1에서 이렇게 해보면 되네 얘들아. 3대 1에서 얘가 4로 되면 얘 몇이 되겠냐? 12. 그렇지. 그런데 수소는 얘들이 대부분이야. 어디 있니 얘기? 얘들이 대부분이야. 얘가 12개 있다는 건 양성자가 몇 개 있다는 뜻이라고? 12개 있다는 얘기야. 양성자가 12개 있다는 뜻인데 자 4번은 양성자 몇 개 있니? 그래 양성자가 2개고 중성자가 몇 개 있니? 그래 2개면 이들의 합이 14개고 요게 2개다 해가지고 그 그림에 써있는 거라고. 그 박스 쳐놓은 거 있지 점선. 그게 헬륨의 질량이야. 질량수 헬륨의 질량수 박스 쳐놓은 게 양성자 2개 중성자 2개 이게 4짜리. 그럼 질문 또 하나. 수소 원자핵과 헬륨 원자핵은 몇 대 몇이야? 봐봐.
자, 보고도 대답을 못하는 그대들이요. 보세요. 이게 양성자라겠지. 이게 왼쪽에 12개가 있지. 이게 수소 1번 수소 몇 개짜리야? 12개짜리잖아. 근데 오른쪽에 2번 헬륨이 몇 개 있어? 하나 있다고 얘들아. 양성자 2개에다가 중성자가 몇 개야? 그럼 결국 봐라. 이런 애들이 12개가 있어. 얘는 누구라고? 1번 수소 1짜리야. 근데 이런 애들이 하나 있어. 2번 헬륨 몇 짜리야? 그럼 이 핵과 이 핵은 몇 대 몇이다? 12대 1이라고. 핵은. 이런 걸 헷갈리지 말라고 그랬잖아. 사실 이게 1등급을 가르는 부분이거든, 여기서는. 지금은, 여러분들이 이 정도만 기억을 했으면 좋겠어. 내가 그때 써줬지? 노트 들기 했지? 기억나니? 자, 수소 대 헬륨의 질량비는 우주의 몇 대 몇이라고 했어? 이것에서 출발. 두 번째, 이걸 활용을 하면 이 헬륨은 4짜리이기 때문에 이게 12대 4가 되거든. 그럼 이걸 통해서 12대 4라면 수소 원자핵과 헬륨 원자핵은 몇 대 몇이라고? 12대 이거라고. 12대 1. 됐어? 이해 가서? 그럼 마지막 세 번째가 우주의 양성자의 숫자와 중성자 숫자는 몇 대 몇이다? 이게 된다는 거야. 이 세 개가 같은 말이라고 다. 언어 유희야. 말 장난치는 거라고. 이거 명심하라고. 오케이? 꼭 기억해놔. 그래서 7번은 답이 4번이 정답이야. 왜? 대기시 왜 틀렸을까? 지금 이 시기는 3분 안에 일어나는 거야. 3분. 알겠어? 근데 빛과 물질의 분리 이거 38만 년이잖아. 알겠냐? 이건 38만 년이잖아. 그치? 자, 그 다음 8번. 이것도 한 명 틀렸어. 거기 그림 잘 봐. 이런 짧은 화살표 그림 있지? 니네 노트에 있으면 좋다. 왜? 이런 게 기본이거든. 니들 거기에 보면 빅뱅으로 3분 후 A 지점 보이지? 거기까지가 수소, 헬륨, 원자핵이 만들어진 곳이야. 그럼 B는 뭐냐? 전자가 붙들린 곳이야. 우주 배경 복사 사건은 언제 일어나? 그렇지, 그렇게 구분하는 거라고. 이해 갔지? 그러면 지금 이 사건, 1, 2, 3번의 사건은 언제 완성이 끝난 거야? A 때 완성이 끝난 거죠. B는 아니야. 왜? 전자의 유물은 얘들의 질량에 영향을 못 줘. 전자는 질량에 영향을 못 줘. 전자는 원자량을 측정하는, 질량수를 측정하는데 전자수는 없거든. 무시한다고 했잖아. 그치? 3대1의 질량의 완성은 언제 일어난다? A의 끝이야. 꼭 기억해. 알겠지? 지금 사건 계속 반복해준다. 그래서 8번의 답은 4번이 되는 거야. 왜? B 시기에 몇 켈빈 온도? 3000 켈빈 온도라고. B 시기가. 이해 갔죠? 다음 9번은 다 맞았어요. 9번은 3번이 정답이고요. 10번 다 맞았어요. 우주 빅뱅 우주론의 증거 외우셔야 되겠죠? 답은 2번입니다. 11번 한 명 틀리셨습니다. 이거 역시 똑같잖아요. 지금 여러분 여기 내가 지금 출제한 문제를 이제 보면 뭔지 알겠어요? 저쪽 문제 잘 읽으면 이쪽 문제 답이 있고요. 이쪽 문제 답 찾으려면 저쪽 문제 답이 있어요. 이해가요? 왜? 단원이 한 단원 정보이기 때문에 테스트하는 거 똑같습니다. 오늘 테스트하는 것도 그렇게 나와요. 앞에 거 잘 읽으면 뒤에 있는 거 답 나와요.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뭔가를 시험 본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문제를 전체적으로 잘 보십시오. 그러면 답이 그 안에 다 있으니까 공부하면서 할 수 있어요. 11번은요. 일단 가에서 기본 입자, 빅뱅 후의 기본 입자, 쿼크, 경입자가 만들어진 사건을 써준 거고요. 그것들이 강력에 의해서 부딪히면 나 같은 양성자, 중성자가 만들어지고 그러면 다에 가면 뭐가 만들어진다? 이제 원자핵이 만들어지는 거죠. 알겠어요? 헬륨 원자핵이 거기서 만들어집니다.
솔직히 말하면 나에서 양성자 만들어진 그 즉시 수소 원자 핵은 만들어진 거잖아요. 맞지? 그리고 나에 가서 우주 배경 복사가 나타나기 시작한 거죠. 답은 1번입니다. 됐죠? 자, 12번 3명 틀렸어요. 야, 4명 시험 보는데 3명 틀렸습니다. 부끄러운 거죠. 왜 틀리냐? 여러분 이것도 익숙해져라. 스펙트럼은 2개가 있다고 했어 내가. 알았니? 아, 얘들아, 연속 스펙트럼은 시험에 나온다 안 나온다? 그냥 안 나와. 무지개 같은 걸 연속 스펙트럼이라고 그래. 우리는 햇빛 같은 이런 형광등의 빛을 백색선이라고 해. 알겠냐? 백색 외선 뭐 이런 말을 해. 색깔이 뭐라고? 없다고 하자고. 없다. 백색이란다니까? 무색선 이렇게 안 해요. 이런 건 백색이라고 합니다. 알겠어요? 왜 그러냐면 여러분들이 보고 있는 모든 색깔은 반사가 된 색이에요. 알았죠? 여러분들이 보는 모든 색은 반사가 된 색인데 잘 들어요. 정확하게 100% 반사를 한다면 어떻게 됩니까? 흰색으로 보입니다. 흰색은 모든 것을 반사한 거예요. 그럼 모든 걸 흡수한 무슨 색일까요? 맞아요. 그래서 검은색 옷이 따뜻한 거예요. 알았어? 흰색 옷은 다 반사를 하고. 그럼 자, 없네 아무것도. 야, 선생님 손에 녹색이야. 네. 헐픈 아니야. 네, 녹색인데 이 녹색은 어떤 색을 반사한 걸까? 녹색을 반사한 거라니까? 너네 광합성 무슨 색 식물이 한다고 그래? 녹색 식물이 한다고 그래. 네. 그지? 광합성에 녹색이 이용된다 안 된다? 그거야. 엥겔만이라는 사람이 실험을 하거든. 봤더니 청록색하고 그 다음에 적자색이 있어. 그 영역만 광합성에 이용돼. 그럼 왜 가을이 되면 모든 식물이 단풍이 될까? 바로 광합성을 하는 엽록체가 파괴돼서. 엽록체가 파괴되면 이제 모든 색을 반사하는 거야. 자기 색깔. 빨간색이 나오고 막 이러는 거지. 이해 갔어? 빛은 모든 게 합쳐지면 무슨 색이라고 그런다? 백색이라고 그러지. 알았지? 그런 게 연속 스펙트럼, 무지개 색깔, 빨간색 하나 보고 쭉 나와 있는 거. 그런데 선이 나타나면 그게 선 스펙트럼이라고, 그거를 불연속 스펙트럼이라고 해요. 근데 지금처럼 흑백으로 우리가 시험을 보냐, 흑백으로. 네, 춥냐? 혹시? 뭐 안 하죠? 죄송. 이거 진실인 거죠. 그죠? 성인고 이런 거 아니에요, 알죠? 나좀 추워서 그래요. 춥진 않아요. 12번을 보면 이렇게 무슨 색이냐면 뒤에 그라데이션 같은 게 있죠. 뒤에 배경에 네. 밝고 어두운 게 쭉 있잖아요. 이거는 무지개라고 생각하세요. 흑백 문제에서는 니네는 흑백으로 시험 봐요. 학교에 가면 무지개 같은 곳에 검은색 선이 찍혔다고 생각하세요. 이게 흡수예요. 무지개 같은 곳에 검은색 선이 땅땅 찍히면 이게 흡수 스펙트럼이라고요. 제가 뭐라고 그랬어요? 잘 들어봐요. 잘 들어봐요. 선생님이 7명이 빨주노트 파는 거 쫄쫄을 입고 서 있습니다. 그쵸? 기억나요? 네. 동시에 7명이 가서 꽝 부딪히면 이게 무슨 스펙트럼이라고? 연속. 연속. 그지? 선생님 쫄쫄이는 부딪히면 색깔이 찍혀. 빨주노트 파는 거가 다 연속적으로 찍히면 그건 연속 스펙트럼인데, 잘 들어? 막 달리다가 어떤 색이군 쫄쫄이 선생님이 쓰러지지? 노란색. 어이구, 기억 잘하네. 노란색 쫄쫄이 입은 선생님이 다 돌부리에 걸려 넘어졌어. 그래가지고 거기만 빼놓고 다 찍혔어. 거기만 시커멓게 보인다. 그게 흡수야. 근데 이 넘어진다는 표현을 뭐라고 하느냐, 과학에서는 흡수됐어. 그럼 그 돌멩이는 뭐다? 저온의 물체야. 저온의 물체가 흡수했다. 이해 갔어? 자, 그 다음에 잘 봐. 준비했는데 아까 노란색 선생님이 넘어졌지. 꼴찌한 거야. 그 선생님이 준비했는데 떼어나. 그럼 빵 찍혔어. 무슨 스펙트럼이야? 그게 방출이야. 걔 색깔 하나만 딱 찍히는 거. 검은색 스펙트럼지에 노란색이 딱 찍히는 거. 이런 게 뭐라고? 방출이라고. 그건 고온의 물질이 나온다. 그래서 지금 12번은 흡수야 이게. 검은색 선이 찍혀있으니까. 물론 봐라. 이 원소들이 있지. 이 원소들을 그대로 방출로 찍으면 위치며 굵기며 똑같아. 알았니? 다만 그게 검은색 선이냐 아니면 색깔이 찍힌 거냐 그 차이란 얘기지. 알았어? 기억, 디귿 이게 정답이 됩니다. 니은은요 방출 스펙트럼이에요. 그걸 찍히는 거.
니들이 중학교 때 본 게 다 방출이에요. 알았습니까? 흰색 막 띠로 그려진 거. 그 다음 13번. 자, 영혼의 이 문제를 풀려고 우리가 문풀을 한 거예요. 다 틀렸어요. 이야, 대단한 애들이죠. 이 문제는 전원이 작심을 하고 선생님은 8매기 문제. 잘 봅시다. 일단 여러분, 뭐 때문에 날아갔을까요? 기억 때문에 틀린 겁니다. 이건 암기하셔야 돼요, 여러분. 이런 거 하나 찾으려고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 우리가 듣기에는 우주 배경 복사는 우주 곳곳으로 공통적으로 모두 평행하게 날아갔다고 했죠. 쭉 퍼져나간다고 했죠. 그래서 기억을 옳은 답으로 잡기가 쉽습니다, 애들이. 근데 여러분 거기 교과서에 보면, 교재에 보면 W맵이라는 곳에서 찍은 우주 배경 복사 사진이 있을 거예요. 한번 확인해 보세요, 빨리. 우주 배경 복사 사진. W맵에서 찍은 거. 봤어요? 봤죠? 예. 걔들이 사진이 균일해요? 아니잖아요. 그죠? 어둑어둑 하잖아요. 어디는 짙게 찍히고 어디는 노랗게 찍히고 여러분 이런 것들이 이제 빨간색이 온도가 좀 낮고요. 노란색이 좀 높고요. 파란색이 온도가 좀 높고 이런 식이에요. 얘기들이 이제 촬영을 하면 그럼 미세하게 온도 차이가 난다 안 난다? 난다는 거죠. 이게 왜 그렇다고 그랬죠? 우주에 퍼져 있는 성간 물질 때문에 그래요. 배경 복사는 골고루 퍼져 오는데 그런 거죠. 우주는 빈 공간이 아니라는 겁니다. 알았습니까? 그걸 오늘 배우는 건데 먼지나 티끌들이 뭉쳐있는 곳이 조금 밀도가 크면 거기에 빛이 차단되는 거죠. 그럼 그쪽의 온도가 낮게 측정이 되겠죠. 그래서 우주 전역에서 완전히 균일하게 분포하는 건 아닙니다. 우주가 밀도가 아니 공간이 진공이 아니기 때문에 균일하게 분포하지 않습니다. W맵에 그 증거가 나와 있고요. 그래서 기억이 틀린다는 거예요. 이거 꼭 기억해요. 나중에 이런 것 때문에 100점 못 맞는 거예요. 알겠지? 그리고 니은 디귿은 여러분 충분히 맞춰야 되는데 니은은 여러분 제가 외우라 해서 어떻게 하라고 했냐? 파장이 기억해봐. 기억나냐? 자, 자기네 반 이유도 없이 미우네. 뺨을 딱 손에 대고 상상하는 거죠. 학교 가서 그러면 안 돼요. 이렇게 손을 빼가지고 여기 진폭이거든요. 때리면 돼요. 툭, 툭. 이게 파장이에요. 그럼 제가 툭툭 때리는 걸 분필을 잡고 흔들면 칠판 옆으로 쓱 움직이면 이런 게 그려지겠죠. 그게 여러분들 주기함수라고 하는 거예요. 언제 배웁니까? 배웠죠. 사인함수, 코사인함수. 그게 주기함수예요, 여러분. 호도법 배웠어요, 혹시? 라디안? 나중에 배워서 알겠어요? 그게 주기함수예요, 주기함수. 사인 90도는 1이에요. 코사인 거. 그죠? 90도는 0이에요. 이런 거 외우잖아요. 그리고 그걸 2분의 파이 이런 거 배웠어요? 2분의 3파이. 쪼꼬파이. 제가 보기만 그랬어요? 맛있어요. 파이. 그죠? 죄송합니다. 그런 것들을 주기함수를 배우는데 여러분 이거라고 나옵니다. 봐. 선생님이 이렇게 툭툭 치면 얘는 파장이 이렇게 그려지겠죠. 내가 때리면 그 내가 웃어. 어떻게 때려 그랬어? 빨리 때리면 되지. 그럼 얘가 짧잖아. 이게 파장이 짧다고 얘기하는 거야. 알았어요? 파장이 짧아야 에너지가 센 겁니다. 그럼 파장이 짧을 때 어떤 거냐? 온도가 높을 때, 에너지 셀 때. 같은 온도라면 빨간 옷, 저 파란 보 중에 어떤 게 파장이 짧다겠지? 맞네. 유튜브 보니까 이거 툭 못 추던데. 없어요. 한번 미안해. 여러분, 보라색이 한자가 무슨 색이라고 했어? 자색. 그렇지. 깜짝 뻔했어. 정말. 거의 뭐 1등인데. 자색이라고 했죠. 그 자색 옆에 있는 선이 무슨 선일까요? 그게 자외선이에요. 빨간색이 한자가 무슨 색이라고 했죠? 적색. 그 옆에 있는 선이 무슨 선이죠? 그렇죠. 적외선, 자외선. 어떤 차단 크림 발라야 하나는? 자외선. 바르긴 해요? 니들이? 제가 무시하는 게 여학생들은 바르죠. 자외선, UV 차단 크림, 그죠? 남학생들은 그거 바를 때 뭐예요? 홍차로 나와서 그래서 막 뜯어지면서 막 그 자외선이 파장이 짧아서 얼굴을 태워요. 태닝을 하는 게 그거를 태닝하거든요. 그러니까 그거 차단 크림. 그래서 보라색 쪽이 파장이 짧다. 그럼 온도가 떨어졌으니 3000켈빈 온도일 때는 현재 2.7켈빈 온도는 파장이 상당히 길겠죠. 알겠습니까? 장파. 그래서 니은 맞고 디귿. 물질과 빛이 분리된 이거 아까 봤죠? 문장. 이 문장 봤죠? 여러분 계속 읽다 보면 이 문장이 계속 나와요.
답은 4번이고. 자, 14번. 아, 이거 또 두 명이 틀렸어요. 옳지 않은 건데. 여러분, 3번 읽어봐. 연속 스펙트럼에, 아까 얘기했지. 이게 어떤 경우야? 노란색 쫄쫄이 선생님이 넘어진 경우지. 무슨 스펙트럼이야? 수지. 그러니까 이게 틀린다죠. 됐지? 15번. 잘 봐. 강은 그냥 광원에서 빛이 나가서 부딪히는 거. 이게 연속이야, 움직여. 그런데 나는 저온의 기체를 통과한다. 이게 돌불에 걸려 넘어지는 경우라고. 흡수 스펙트럼. 그러면 다는 뭐라고? 그게 고온의 방출 스펙트럼이다. 이해 갔지? 네. 확인. 아, 딱딱 쓰네. 이쪽은 편해. 빠져나가게 되는 걸? 여기다 쓴 건 안 보이겠는데? 니네 알지? 선생님 영상 볼 때 손을 이렇게 벌리면 안 벌려줘, 알았지? 아니, 손은 글씨가 작고 이런 안 벌려준다고. 안 벌려줘요. 여러분 교재 한번 펴봐요. 자, 여러분, 지난 시간에 우리가 원소들을 배웠는데 이 과학상은요 계속 이어지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 우리가 왜 이 단어를 왜 배워야 되는지를 아셔야 돼요. 우리는 지금 어느 원소까지 만들어지는 걸 배웠다? 헬륨, 수소, 헬륨 여기까지 배웠어요. 알았습니까? 근데 우리 지구상에는 그거보다 더 많은 원소들이 되게 많죠. 걔들은 어디서 만들어지는지를 지금 배우는 거예요. 그렇다면 수소, 헬륨 말고 나머지 원소들이 도대체 어디에 얼만큼 분포되어 있냐가 지난 시간 첫 시간까지 배운 거예요. 그럼 기억나요? 거기 보세요. 일단 지각을 보고 우주를 보고 그 다음에 우리가 사람을 봤어요. 지구, 우주, 사람. 보여요? 그래서 우주에 제일 많은 기체가 누구다? 수소. 그 다음은 헬륨. 시험에 낼까? 안 내지. 이걸 왜 내? 앞에서 나왔는데. 그럼 누가 가끔 그림이 나온다? 지구와 사람입니다. 맨 꼭대기 지구와 사람. 그럼 몇 번까지는 알아두는 게 좋다. 1, 2번은 알아두세요. 그죠? 2등은 기억하지 않는다? 시험 문제는 꼭 나옵니다. 2등은. 알았습니까? 지구 1등 누구니? 철이요. 2등은? 산소. 그렇죠. 이 둘은 좀 알아두세요. 그죠? 알았어요? 철이 여러분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아. 너네 그것까지 했나? 혹시? 지구형, 목성형 이런 거 배웠냐? 배웠어요? 중학교 때? 오호! 지구형 행성은 우주선이 촬영한다, 못한다? 한다. 목성형은? 못해요. 못한다. 됐지? 무거운 원소가 지구를 구성하고 있네. 철, 산소. 산소는 너희들 숨 쉬는 건데? 야, 그게 그렇게 많아? 그건 아니고 산소는 반응성이 큰 기체라 이온 결합 물질로 땅속에 많아. 알았지? 그럼 우리는 뭐라고 그러지? 산, 화, 물. 그래서 금속이면 금속 산화물, 비금속이면 비금속 산화물. 그래서 우리가 철광석을 재련해서 철을 쓰지. 그지? 철기 시대잖아. 철광석이 다 땅속에 있는 철 산화물이야. 그래서 철과 산소가 제일 많다. 알았지? 너희들이 나중에 지구의 어떤 변천사 이런 거 보면은 남세균에 의해서 뭐 이런 것들이 나와. 역사에 내가 나중에 한번 얘기해 줄 수 있으면 얘기해 줄게. 그 사건에 의해서 원래 철은 애초에 지구가 마그마의 바다일 때 무거운 원소이기 때문에 핵에 다 들어가 있었어. 그런데 이게 이제 철이 니네 철도 있고 철 이온도 있지. 니네 철분 함유 그럼 뭐가 함유되어 있을 것 같아? 철이야 철 이온이야. 철분 함유. 왜 이온이겠지? 철이온 색깔이 녹색을 띄어. 진하면. 그 철분이라고 하는 것은 너희들 임산부나 여학생들 특히 빈혈에 걸린 친구들이, 빈혈이 좀 심한 친구들은 철분을 많이 먹어야 돼요. 헤모글로빈이 구성원은 철분입니다.
알겠니? 그래서 산소 운반이 잘 돼서 빈혈을 방지할 수 있는데 그 철분이 철이온입니다. 그런 형태로 지각에 있었던 거야. 근데 이게 원시 바다가 생기면서 바닷물에 철이온이 막 녹았네? 엄청난 많은 양이. 근데 그걸 남세균이라는 최초의 녹색 광합성 식물이 산소를 발생하는데 그게 바닷속에 있는 철분을 다 가라앉히는 그게 지금 철광석인 거야. 알았니? 그러니까 이 지구상에는 철이 되게 많은 거야. 그 다음에 산소. 됐지? 그 두 가지만 좀 알아두자. 그리고 그 3위가 누구야? 규소지? 그지? 네. 규소. 그 산소하고 규소로 된 광물을 우리 뭐라고 그러냐? 규산형 광물 이렇게 얘기하잖아. SI부터. 규산형 광물. 그러니까 철, 산소, 규소. 3타까지 외워라. 그 다음 우리 몸은 누가 최고야? 역시 산소. 여기 가서 1등하고 있네. 그 다음 누구니? 그래서 우리는 산소화물 덩어리. 그래서 쉽게 말하면 유기체 덩어리라고. 유기체. 알겠어? 그래서 우리 몸에 제일 많은 원소가 산소고 그 다음에가 탄소고. 됐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 보면 OCH 순서예요. OCH. 여러분들 그거 중학교 때 그런 거 외우죠? 초초촌 이런 거. CHO, CHO, CHO 왜 이런 거 외우잖아요. 탄단지. 사탄이 지구에 대고 보면 사단난다 이거. 단백질 4kcal, 탄수화물 4kcal. 이거 왜 안 외웠어요? 지방은 9kcal 이런 거. 사탄이 지구에 대고 사단난다 뭐 이런 거 안 외웠나? 여기 했는데 그렇게 그렇게 안 외웠어요. 뭐 어떻게 외우면 되겠죠? 네. 일단은 걔들이 구성 성분이 CH5야. 그 중에 윈이 누구라고? 우리 몸의 윈? 산소. 그 다음에가 탄소. 그 다음에가 수소입니다. 아셨죠?